대한민국 모두가 우자랄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문을 활짝 연 김나입니다.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선생님 노래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약간 역할 바뀐 것 같아요. 네. 같은데?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네, 이제 시즌 3 6회부로 진행을 인수인계 받아서 맡게 된 거는 아니고 오늘도 힌트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된다. 1967년 묻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이 히트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음악 큐. 뭐야, 이 노래가 이겠지? 뭐야? 아, 노래는 안 부르고 댄스만 하는 거예요? 네, 퍼포먼스. 나무라서 하랴 뮤직비디오네요. 와, 대박이다, 이거. 아가지를 아사. 잃는다고 없는 것이 나오랴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차라리 우와. 그날엔 내가 나섰다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를 만드셨대. 내 것은 된다 대박. 치마바람 와, 이 대박이다, 이거. 여자의 슬픔 울어라 치마바람 아니, 그건 치마 바람이 아니야. 너무 섹시한 춤인데, 이거 완전히. 불어라 치맛바람 여자의 눈물. 아니, 오늘의 이 힌트송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노래는 나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이 노래는. 그쵸. 네. 약간 느낌은 제목은 지맛바람 혹시? 네, 바로 이 노래는요. 키다리 미스터 킴을 부른 이금희 선생님의 1967년의 히트곡 치맛바람입니다. 지맛바람 맞네요. 진짜. 네, 아주- 치맛바람이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좀 여성의 극성스러운 활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 교육열 높은 엄마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도 나오고. 그렇죠. 극성스럽게 엄마가 막 학교 따라다니면서 바람을 막 아, 그런 얘기. 네. 힌트송에 담긴 비밀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다 같이 불러볼까요? 국육평. 아나뽕. 예? 나이 했다고요? 게다가 초등학생들. 학 과목은 거의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문제를 틀린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무즙 파동 사건. 법원에 창칼이 소환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불어라. 아, 진짜 오늘 어쩜 날씨 이런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 주제랑 딱이잖아요. 진짜 딱이다. 아니, 어떻게 가사가 기가 막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960년대 치맛바람과 국회가 또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마어마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지금 우리 삶에도 영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 굉장히 재밌고 진짜 아마 이러실 겁니다. 자, 빅데이터 한번 보면서 오늘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사 빅데이터 들어갑니다. 자, 두둥 뭐가 뭘까요? 오늘은요.
어허, 수정안, 개정안, 현행법, 문교부, 대학생. 자, 이 중에서 무즙? 무즙. 무즙이 저기서 왜 나와요? 그죠? 갑자기 지금 당황스럽죠? 네. 지금 저희 국회 사는데 무즙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우리가 아는 그 무의 즙? 무의 즙? 크리스티안. 저는 즙이 없다는 한 아. 우리 크리스찬이 몇 개 아는 한자가 있어요. 와, 없을 그 중에는 하나 없을 무자. 없을 무자. 야, 즙이 없다. 네, 즙이 없다. 좋습니다. 혹시 학생님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무즙 이외에 학생,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교육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예리해요, 우리 역시. 여정 학생 진짜. 여기서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네. 자, 오늘의 퀴즈. 자, 모니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1번, 찹쌀 1kg가량을 무게를 담갔다가 두 번째, 이걸 쪄서 밥을 만든다. 세 번째, 이 밥에 물 3리터와 엿기름 160ml 넣고 잘 섞은 다음에 60도의 온도로 5, 6시간 놓는다. 네 번째, 이것을 엉성한 삼배 조물을 짠다. 다섯 번째, 따낸 국물을 졸인다.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삼과 같은 일에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디아스타즈. 2번, 꿀. 3번, 녹말. 4번, 무즙. 정답. 오! 1번 디아스타제가 아닐까 하는. 네. 왜요? 네. 제일 이름이 있어 보여서 1번이지 않을까. 이름이 있어 보여서 찍기 신공이 지금.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우잘물 국회에서 시즌 3까지 와본 결과 4번이에요. 왜냐면 아까 키워드로 맞아. 무즙이라고 힌트를 그냥 팍 줬잖아. 아주 친절한 키워드를 주는 곳이거든요. 정답은 4번. 4번. 네. 이 1번의 디아스타제가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잖아요. 소화 효소. 맞아. 전 초코 과자 생각했거든요. 이름이 비슷해서. 아, 단제 그 어쩌고. 소화 잘 돼요, 그 과자 먹으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미안합니다. 그거는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딴딴. 4번. 무즙 아닙니다. 아니. 정답은 1번입니다. 진짜? 네, 1번 디아스타제였습니다. 윤현 학생이 맞췄습니다. 유정 학생. 이 문제는요, 1964년 12월 7일 서울시 전기중학 공동 출제 입시 문제 중 자연 18번 문제였습니다. 이걸 초등학생들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나 초딩 때 저런 거 몰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문제적 문제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 됐어요,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무즙 파동 사건. 자, 왜 무즙 파동 사건이냐? 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디아스타제. 디아스타제. 답은 1번이었는데 바로 4번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센스.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뭐 저도 정답이나 마찬가지였던 거네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네.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왜요? 쓸 수도 있다. 네.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답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 답도 인정하라! 큰별쌤 각성하라! 지금도 이렇게 지금 열 받으셨잖아요. 네.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에 침이나 무즙에도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돼 있었거든요. 분명히 무즙에도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도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1번 디아스타제만 정답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왜지? 자, 이러면서 무즙을 답을 썼던 네. 그 학부모님들, 무즙을 정답으로 한 수험생의 70%가 1점을 잃게 돼서 중학교에 불합격했다. 라고 해가지고
당시 그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달려가서 무주파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격렬하게 했던 것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도 입학 시험을 쳤나 봐요. 이 당시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당시 그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북중학교, 이 당시는요 이런 학교들이 명문중학교 유명했는데요. 바로 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힘들겠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웠지만 명문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명문 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명문 고등학교면 자연스럽게 명문 대학교를 가면서 사회에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시 무주파동을 직접 겪으신 산 증인이 계십니다. 서희호 아주대학교 교수님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사당오락이라고 그래서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할 정도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치열한 입시 준비를 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좀 잘 한다고 넌 특별히 이제 경기중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경기중학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많은 애들이 무주를 써가지고요. 당시 커트라인이 160점 만점에 154.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54.6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이 4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능에서 만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학과목은 거의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문제를 틀린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한 문제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연하죠. 만약에 지금 대입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실험을 했을 것 같아요. 무줍으로 우리 이렇게 봐라. 엿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무주파 학부모님들은요, 진짜 무즙으로 만든 엿을 솥에 담가 와가지고. 아, 진짜? 네. 무즙으로 이렇게 엿 만들었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네. 엿 먹어봐라. 그래서 유행어가 엿 먹어라.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즙 문제는요, 당시 국회에서까지 논의될 정도로 큰 파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그 시험 답안에 디아스타제로 한 것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무즙에다가 동그라미 친 학생은 점수를 감점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무즙을 가지고도 엿이 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학부형들이 이것을 실제 시험에 가지고 듣는 말에 의하면 박 대통령에게도 진정을 냈고 문교 당국에도 냈고 법원에 재판을 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법원에서 재판할 정도로의 큰 이슈였네요. 왜냐면 이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예민하죠. 예민할 수밖에 없죠. 자, 입학시험 합격자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요, 이른바 무즙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고법특별부는요, 무즙파 부모들이 만들어 온 무즙 엿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실험을 의뢰합니다. 결론. 무즙으로는 엿을 고울 수 없다. 네. 왜? 그러니까 무즙엔 디아스타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걸로만 엿을 고울 수는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실험 결과야 그랬다 해도 그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에는 그게 디아스타제가 있다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무즙에도. 학부모의 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결혼 못 참겠네. 치맛바람인가요 이게 지금? 하잖아요. 그 논리 맞습니다. 아니 이거 좀 교과서에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 이 교육 당국도 이거 근데 좀 문제가 좀 혼동될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1965년 3월 30일 이 서울고법은요, 무즙도 정답으로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네. 해야지. 무즙으로 엿을 고울 수는 없지만 교과서 서술적인 부분에서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깔끔합니다. 됐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38명의 학생이 구제가 됩니다. 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저는 경기중학교 이제 낙방을 해가지고 이제 모 중학교로 갔는데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출석을 부르는데 두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경기중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소송에 이겨서 갔다. 저는 소송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려면 이제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송이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몇 학부형들이 했고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소송 건 사람만 이제 구제한다 하는 그런 결론에서 그때 이제 법을 좀 배웠죠, 제가. 근데 큰별쌤도 문제 출제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맞아. 네, 아니 한 달간 갇혀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나왔더니 사회가 오니까 발칵 뒤집혀 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문제를 하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들여다 보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되세요. 네. 엄청납니다. 네. 그 엄청난 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리는 없다. 그렇네요. 네, 정말 확실하다. 그러게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잖아요.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예, 근데 진짜 어쨌거나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즙 파동이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아까 소송 제기했고 구제받은 학생 몇 명? 38명. 자, 이 학생들은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자, 이제 그때 그 소위 그 명문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뭐 경기 중학교, 또 뭐 서울 중학교, 경복 중학교, 이곳으로 전학을 가거나 추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38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가로 입학한 학생 수가 59명이네? 21명이 늘었네요. 유령 학생인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38에서 59명. 그죠? 자, 이와 관련된 신문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무집 덤으로 부정 입학. 무집 덤 입학. 학부형은 거의 저명 인사. 그러니까 무집 덤 입학이네요. 자, 이 추가 입학 과정에서 부정 입학자가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명문 중학교로 슥 입학을 한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특권층과 부유층 자제들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국회로 들어온 무즙. 자, 어떤 이야기가 속기록에 있을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학부형들의 관심이 분분한 학교에서 일선 교장들이 자기 재량으로 정원 이외의 학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느냐. 청와대 비서관 민모 씨, 박모 씨 자제가 들어갔고 한국전력 사장 누구 씨의 자제, 또 동양시멘트 전무의 아들, 또 서너 명의 국회의원 자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몇 사람의 이름 등은 밝혀졌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람은 아직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교부 장관은 이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비리 사건인데 정말 국회의원까지 연루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무즙 리스트. 이거 밝히면 정말 발칵 뒤집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고영건 의원은요, 끈질기게 덤 입학, 덤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뭐 너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윤천죽 문교부 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만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결국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만 학부모 명단을 확인합니다. 다행이랄까요? 네, 국회의원의 자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 입학한 관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이 Z세대의 공정에 대한 이 눈빛은 정말 네 아주 그냥 바짝바짝바짝합니다. 자, 당시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문교부 차관, 청와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 등 이 무주파동과 입시비리 논란의 축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해고되거나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 청의를 구현이 됐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멕시코에서도 이런 부정 입학 관련 사건이 좀 많았었어요. 네, 멕시코에서 되게 유명한 동네가 있었는데 산토도밍고라고 해서 그 동네 뭘로 유명했냐면 그 대학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거기서 전답지를 팔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내가 공부해서 이제 입학해야겠다 말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그걸 구해서 입학해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만 그 대학에 무임승차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끼케야 13살 내지는 12살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중등 입시가 이토록 문제적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저기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초등학생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954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 사실 이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폐허가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을 모두 의무교육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졸업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되면서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많아졌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그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는 몇 개 안 적어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중학교 진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일제강점기부터의 그 중학교 진학률이에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그러다 45년도 광복됐죠. 55년 보세요, 지금. 갑자기 가파르게 지금 쭉 올라옵니다. 과거에 부모님 세대 때 막 60명씩 한 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던 때가 그럼 이때인가 봐요. 옛날에 진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 나이 씨 국민학교 초등학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언니 국민학교 맞아요, 그렇죠? 2학년 때부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예요. 맞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제강점기나 뭐 6.15 전쟁 이후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배워야 산다, 알아야 산다라는 그 열망이 강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그 또 상처 속에서의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배움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뭐 교사도 부족하고 뭐 학교도 부족하고 1955년 서울 시내 그 85개교 2637학교 가운데요. 정상적 교실은요. 1409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막으로 만든 임시교실도 무려 975개나 됐습니다. 열악한 교육 상황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 명문 학교에 가려는 경쟁이 더 치열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Z 세대들도 이게 대입 치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Z 세대에게 묻는다. 혹시 입시 준비할 때 이런 일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을까요? 캠프 같은 걸 가가지고 전년도 선배들 그 실적 좋은 선배님들을 모셔서 이제 그 원하는 전공 분야로 나눠서 문이과 이렇게 나눠서 자소서 뭐 미리 써보고 첨삭해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시를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샤프로 허벅지를 한번 찢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제가 이제 논술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매주 왕복 5시간의 학원을 다닌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가 12시까지 야자를 할 수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12시까지 야자를 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야자를 끝내고 또 기숙사 내에서 또 야자실이 새벽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잠 안 그래서 자고? 그것도 그 분위기에 의해서 하느라 야자 같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해본 입시 논란이나 사건이 있을까요?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 딸 있는 시험 시간에 가서 뭐 시험 감독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기회가 성적이 더 높은 친구들에게 먼저 돌아간다거나 그랬던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수험 카페에서 좀 수능 성적을 미리 보는 방법을 알아내서 그렇게 알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원 씨 예전에 그 학창 시절 스트레스 좀 있었을까요? 저는 네. 그 고3 때 중간고사였나 생각이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제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위랑 막 다 안 좋아져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구나. 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링겔을 맞고 나서 아침에 엄마가 학교로 데려다줘서 그 자리까지 앉혀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험 치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야. 날씨는 혹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에? 없었어요, 그런 스트레스? 극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난 연예인 할 거니까 라는 생각에 좀 공부를 안 했던 게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뭘 후회할 거고 지금 이렇게 꿈을 이뤘네요. 지금 이게 뭐 완전히 그러니까. 연예인 되셨고 얼마나 유명해지셨는데요, 뭐.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유정 학생과 또 뭐 이런 스트레스 있어요, 경험? 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 봉사, 뭐 수행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2시간만 자서 공부를 한 적도 있고 스트레스가 진짜 상당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의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해라. 자,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있지만 뭔가 좀 씁쓸한 네,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길에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들. 한결같이 튼튼하고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텐데 그쵸. 그 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내가 사는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질 않고 머나먼 학교에 보내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물론이시겠죠. 인류학교.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인류란 허영의 그늘 아래 바로 당신의 귀여운 어린이가 마음이 쫓기고 고달프고 시달림에 비틀어져 가고 있는 모습. 철아, 또 어디 가니? 좀 이따 과외공까지 않고. 어이, 좀 놀다 갈래요. 지금 놀게 됐니? 나이 놀 나이인데 솔직히. 아유, 과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놀기만 하면 되나? 자, 이렇게도 한숨 돌릴 사이도 주지 않고 몰아세운 이 의원. 아이고. 와, 이때 도대체 과외를 누구를 했네. 위한 앙탈일까요? 이가 진심으로 여기 올빼미처럼 둘러 쭈그리고 앉은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유. 어때요? 보시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한 애기들이. 얼마나 이 초등학생들 어려웠겠습니까? 이 밤 늦은 시간까지 졸음 참으면서 공부하고 또 과외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국육병. 국육병. 이게 뭘까요? 육평이요? 뭐 중2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로 본다면 고3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학교 6학년들. 그래서 유행어가 국육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 치맛바람을 소개한 이유가 왜인지 딱 알겠어요, 이제. 실제로 이금희 님이 이 물집 파동과 입시 경쟁을 보고 치맛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입시 경쟁이 진짜 치열한 게 눈에 너무 보였던 거죠. 깜짝이야. 감았어? 잘못? 인식한 것 같죠? 이 코너를. 이 코너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알것입니다.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바로 1964년 11월
입시 공부를 하던 한 초등 6학년 학생이 벼랑간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쓰러졌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공부하느라 밥을 안 먹어서 쓰러진 게 아닐까요? 아이고. 아니면 경쟁자가 뭘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스카이캐스트 보면 그런 사건 있잖아요. 네. 뭐 쥐약이라든가. 대본 노출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 탄 거지, 탄 거. 도시락 메고 다니니까 도시락 안에다가 안 볼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이, 깜짝이야. 네, 아니고요. 아, 그렇지. 드라마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어. 이 학생은 1965년 중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서 학교 공부 평균 6시간, 네. 그리고 과외 4시간, 그리고 집에서 평균 5시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더하기 해보세요. 몇 시간이죠? 15시간. 5시간, 15시간. 15시간이잖아요. 초등학생이? 잠은 언제 자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 평균 5시간밖에 못 찬다고 하는데 공부 시간만 15시간인데 뭐 밥 먹는 시간 뭐 아침, 점심, 저녁 그런 거 만약에 3시간 맞네. 빼도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페나 아나뽕, 예? 나이트스루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이트스루? 네. 밤샘 밤을 샌다는 건가? 나이트스루 어떻게 보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친다. 밤은 네. 없다 나에게. 굉장히 처음 많은데 들어봐요. 이게 바로 잠을 깨게 하는 각성제예요. 네. 아니 중학교 입시가 뭐라고 각성제까지 먹어요. 그 당시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각성제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봄부터 11월까지 카페나를 계속 복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몸무게도 뭐 5kg도 빠졌고 10일 동안 쉬어야 될 정도로 컨디션이 몸 상태가 초등학생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뿐만 아니라 한 가정 교사가 졸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약 좀 기과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책상 앞에 그 벽에 못을 박고 노끈을 매서 학생의 목을 이렇게 걸치도록 이제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머리를 어떻게 보면 그냥 당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처음에 오해했네요. 전 못을 받고 졸면 이렇게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다행히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약간 너무 어이가 없고 입시 전쟁을 초등학생들이 치르고 있었네요. 맞아요. 네. 자, 1960년대 중학교 입시 경쟁을 알아본 그알 국회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진짜. 와, 진짜 그것이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 공부를 시키는 거 좋아요. 좋은데 뭐 이거 학대 아니에요? 마침 제 딸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고등학생 중간고사 기간. 내신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책상 위에 그 음료수가 3캔이 있더라고요. 그 왜 카페인이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뜨거운 식스 그거. 너무 많이 먹어요, 요즘 학생들. 이거를 3캔이나 있더라고요. 이게 잠을 안 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마시면서 공부하는 거. 요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 당시에도 게다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1967년 12월 정말 이 초등학생들의 마음을 짓밟는 또 다른 문제가 요즘 문제 2탄. 이 문제는 바로 창칼 파동 문제입니다. 자, 창칼. 자, 1968년도 중학교 입학시험 미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나왔죠. 자, 창칼 쓰는 법이 바른 것은 1번 아니고 2번 맞는 것 같고. 잠깐만. 3번. 3, 4번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위에서 아래로 한다고 해서. 에이, 뭐야 이거? 저는 1번. 난 3번. 저는 3번 생각했어요. 유정아 선생님. 저도 약간 3번이지 않을까.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중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준비되셨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머 나 초졸이다 그러면. 언니, 초졸이에요? 나도 초졸이네? 사실 제가 출제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도대체 이 보기들이 뭘 의도하는지에 대해서 소리인지. 명확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 자, 그런데요. 이런 논란이 있어서였을까요? 경기중학교 측은요. 3번 뒤로 당기는 것 이것도 답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미술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형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1번 꾸미기, 2번 만들기, 3번 스케치, 4번 협동 제작. 정답 몇 번일까요? 이거 진짜 학교 다닐 때 이 문제 나온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68년도. 저는 4번 같은데 아니다. 스케치. 3번. 스케치. 그래, 이거 늘 스케치야. 스케치. 늘 스케치였어. 스케치? 네. 여정 학생은 몇 번 같아요? 저도 3번이지 3번 같아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또 이 협동 만들잖아. 협동 그 안 나와 있어. 우리가라고 하니까 내가가 아니잖아.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우리가.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중학교 못 들어갔네 나. 제 출제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도 역시 잘못 만든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꾸미기는 무엇이며 만들기는 무엇이며 스케치는 무엇이며 협동 제작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답으로 골라라. 이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또 이제 논란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정답이지만 만들기와 꾸미기 역시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창칼파동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원래대로라면 160점 만점에 156.7점을 넘으면 경기중학교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수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복수 정답. 근데 점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커트라인이 158.6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 300여 명의 순위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복수 정답이 되면서. 예. 이번에도 학부모들 난리 났겠어요. 난리 났죠. 이게 순위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답표대로 답을 적은 수험생의 학부모들.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스케치가 답인데 왜 만들기 꾸미기 해가지고 틀린 애들을 맞추게 해줘가지고 우리 아이랑 순위를 바뀌게 만드냐. 이 항의가 나온 거예요. 나희 씨. 네. 3번 학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엔 맞춰준 애들을 득점을 더 주셔야죠. 우리 애 정신병 걸리겠어. 진짜 엄마. 나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엄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줌마들 뒤에 한 5명 데리고. 네, 3번 학부모님들 이 부분들이 경기중학교가 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그 채점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기중학교 강당을 점거해버립니다. 엄마들 무섭다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그 시교육 중등교육 과장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30시간 인질이 됩니다. 이거는 뭐 법원행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이야기한 대로 무주파동에 이어서 창칼파동 역시 다시 법원에 창칼이 소환됩니다. 법원으로 갔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예. 대법원의 결론. 정답에 하자가 있으나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면 수험생에게 교육상 가혹하다는 교육적 가치 판단하에 2번, 3번을 모두 정답 처리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진짜 문제 하나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꿎은 학생들의 마음만 다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입시가 지금 과열되니까 교육도 입시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중등 입시 합격률이 높다는 이 사립 초등학교에 또 입학시키려고 입시 준비를 시키는 무엇이 등장했다? 유치원까지. 유치원부터 유명 사립 초등학교를 집어넣기 위한
이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은요,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일단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성장을 저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은 키도 안 컸을 것 같은데. 1965년 문교부와 일본 문부성이 조사한 한국과 일본 13살, 13세 어린이 체격 비교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네요, 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좀 커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여자 같네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아니, 기본적 DNA가 좀 큰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아요. 또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은요, 암기를 중요시하는 교육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가장 긴 강은 무엇? 미시시 피강? 오, 여중학생 암기 교육 잘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일까요? 아브라함 링컨? 네. 첫 번째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맞아. 뭐야? 저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얘기해.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흐름과 어떤 의미 부여가 아니라 진짜 그 암기 위주, 이런 시험 문제의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암기식 학습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학생들을 위해서 나섰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을지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논의 끝에 나온 키워드. 중학교 입학 무시험! 드디어 무시험제가 되는 거예요? 해야죠. 맞습니다. 결국은 국회와 정부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동법안의 중요 골자는 첫째,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입학을 무시험제로 하고, 둘째,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 자격 예비고사 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셋째, 대학 취학이 불가능한 자의 취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즈파동, 창칼파동 그 이후에는요, 교육법 중 이 개정 법률안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논의 끝에 결국 어린 학생들을 괴롭히던 정말 말 많고 탈 많던 중등 입시. 와, 이 중등 입시가 1968년 7월 15일 폐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큰 사회 문제가 되어온 어린이들의 과외 공부 등 입학 시험 치욕의 피해단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국민 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를 가든지 간에 일체 시험 없이 진학을 하도록 하고, 절대로 정부로서는 방침을 변경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이 당시 인류 중학교로 손꼽히었던 이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등은요, 폐교되거나 그냥 평범한 똑같은 주변 학교와 똑같은 학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입시 시험 안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국회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까 문제 다 틀렸잖아. 큰일 날 뻔했어. 소리였어, 우리.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지금 이 중학교 무시험 이게 통과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7월 15일. 중등 입시를 전격 폐지한 날이 7월 15일인데 7월 15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8월 15일이 무슨 날이다?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일제히 그 압박에서 민족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입시 지옥에서 600만 어린이가 해방된 날로 기념하자라고 해서 7월 15일 날 발표한 겁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만세! 된 날이 7월 15일입니다. 뜻이 예쁘네요, 진짜. 해방의 기쁨을 느낄 만큼 중등 입시의 압박감이 강했던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기도 해요. 맞죠. 자, 이 중학교 무시험제는요, 1969년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70년에는 주요 광역도시, 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사상 최초로 추첨 방식으로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추첨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험 입학 추첨장. 우와. 물레 아니에요, 물레? 올해 일일이 한- 처음으로 실시한 일일이 했네. 서울시내 중학 입학을 위한 무시험 추첨이 4개 학군별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재밌다. 추첨대 앞에선 어린이들은 저마다 정성껏 추첨기를 돌려 번호가 적힌 추첨알을 뽑았습니다. 귀여워. 한편 학부형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추첨해서 학교가 정해질 때까지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야, 이 웬일이야 지금. 야, 지금 대입보다도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가 몇 번 뽑을지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기억나는데 이거를 저희도 썼어요. 뺑뺑이. 저희도 예. 썼어요. 그죠? 예. 일명 뺑뺑이. 자, 이렇게 추첨기를 돌려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돌려가지고 알이 나옵니다. 그럼 그 추첨알에 번호가 찍혀져 있거든요. 그 번호와 색상에 따라서 입학할 학교를 정한 거죠. 이게 자. 멕시코에서 남자들을 군대 갈 때 쓰는 시스템. 검은색이면 군대 안 가도 되고 그런 흰색이면 경우. 가는 약간 그 시스템이라. 맞습니다. 자, 중등 입시가 폐지되면서 좋아진 점 무엇이었을까요? 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잠도 자고. 그렇죠. 맞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신체 발달 당연히 향상이 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요. 국민학교 6학년들 내 몸에 깜짝 놀라 라는 헤드라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3개월간의 그 성장이 입시 경쟁이 치열했던 그 1년간의 성장과 맞먹을 정도였죠. 네. 또 학부모와 그 학생의 입시 부담감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요.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재수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네. 근데 아직도 그 고등학교 시험 남아 있잖아요. 입시 시험 어차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약간 고된 경쟁 분위기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늦어졌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974년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드디어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지자체별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좀 있었지만요. 대도시 지역은 일명 뺑뺑이로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어디도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도 이 뺑뺑이로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시 열풍의 무대는 이제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대학교.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뭐 입시 지역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최소한 그 어린 친구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게 된 거는 너무나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정말 피를 말리는 입시 전쟁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입시 전쟁은요, 그 각성제를 먹던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대학 입시로 그 연령이 높아졌을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 이걸 인권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 운동장에서 깔깔대면서 마음껏 뒹굴어야 되는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걸 혹시 어린이들의 인권 유린이다 라고 본다면 너무 과한 이야기일까요? 한 번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을 인권의 차원에서 어른들이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무주파동 사건, 변함없는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또 마무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 갑니다. 네, 바로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윤우정 학생 출발! 네, 저는 오늘 나는 입시 경쟁의 역사를 알게 됐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입시를 겪은 사람으로서 입시하는 3년 내내
경쟁을 대체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너무 오래 전부터 이렇게 입시 경쟁이 치열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입시 지옥의 평행 이론을 보았다. 좋다. 비단 이게 현재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린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워라밸처럼 스라밸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진짜 이런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대로 아이답게 뛰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좀 다 같이 진짜 손잡고 맞아요. 반성해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애 낳으면은 진짜 저러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거든요. 나도 영어 유치원 보낼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해. 반성합니다. 네, 오늘 이종 학생 같이 우리가 전편과 또 이번 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왜 같이 왜 오늘 여기까지만 계시는 거예요? 아쉽기는 한데 너무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자리에 저를 앉혀주셔서 진짜 영광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정책과 같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짧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동기부여와 앞으로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방향성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잘 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나섰다. 암탉이 울어도 될 것은 된다.